자, 11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저출산과 물가 때문에 내수가 폭망인데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고 자꾸 늘어나는 자영업 이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 정말 심각하죠. 답이 없습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때 해결 방법 없어요.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겁니다. 난방비도 오를 거예요. 근데 물가가 오르면 누가 손해일까?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 가진 거 없고 빚만 있고 모아놓은 거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누구예요? 서민들입니다. 서민들. 여러분 항상 뉴스 보면 어떤 게 나와요? 뭐 식자재 비용 오른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라면값 오르고 소주값 오르면 항상 서민 경제 위협받고 있다. 서민 경제가 위험해지고 있다. 서민들이 뭐 사 먹을 게 없다. 이런 뉴스 나오죠. 요즘에 자주 나오죠. 나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네. 항상 서민들은 몇 배가 오르는 거에 왜 그렇게 민감해야 되는 건지. 근데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경기가 힘들어도 술, 담배 소비는 더 늘어납니다. 알고 계십니까? 참 웃긴 게 보통 경제가 안 돌아가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들면 술, 담배 소비는 점점 늘어나요. 술, 담배. 여러분 못 사는 동네 가보면 낮에도 술 마시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보면 밥은 안 먹어도 술은 먹어요. 여러분 정말 돈이 없어도 술, 담배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술, 담배가 대세야? 술, 담배 안 하면 죽습니까? 우리 술, 담배 하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병 걸려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수가 뭐예요? 국내에서 돈 쓰고 하는 것들이잖아. 그게 내수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전부 요즘 보면 오프라인 쪽으로 돈을 잘 안 써요. 좀 많이 안 써. 여러분 오프라인 이제 돌아다녀 보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 쇼핑을 잘 안 해요. 쇼핑을 잘 안 해. 그러니까 구경만 할 뿐 쇼핑은 안 해요. 물건을 구입하지 않아요. 백화점이나 이제 상가를 가더라도 가게는 들어가되 사들고 나오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것들 많이 느낄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 많은 그런 이제 상권을 가도 사람들만 돌아다니기만 할 뿐 막상 사람들이 이제 지갑에 돈을 쓴다. 그런 것들은 점점 보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핫플레이스가 이끌어지는 것도 이제 핫플레이스가 아니야 이게. 물론 핫플레이스가 아닌 것보다 낫겠지만 핫플레이스도 요즘에 문 닫는 게 더 많아요. 우리 더 많습니다 이게 핫플레이스가. 서울 같은 데 보면 이제 명동, 이대, 홍대, 신촌, 경리단기, 가로수길 이런 데 보면 대한민국 대표하는 그 핫플레이스 아니야? 근데 핫플레이스가 더 뜨거워서 그런지 더 빨리 망하고 더 빨리 없어져. 공실도 많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많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쓴다. 이건 아니야. 옛날에는 경기가 좋았으면 무조건 사람 많은 곳에 장사가 잘 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젠 사람들이 주머니가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제 가성비가 아니면 잘 안 사먹는 거야 이게. 가성비가 아니면. 근데 그런 이제 땅값 비싼 곳은 가성비도 승부가 좀 애매하죠. 왜냐 가성비로 하면 엄청 많이 팔아야 되고 근데 엄청나게 많이 팔리지도 않아 이게. 예. 만약에 땅값 비싼데 만약에 뭐 핫도그 파는 거 봤어요 여러분? 못 봤죠 여러분? 왜 핫도그 안 팔겠어? 핫도그 팔아가지고 언제 그 월세랑 임대료 메꿉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 뭐 좀 땅값 싼 데야 뭐 핫도그 팔아도 되겠지만 자기 건물이 모르겠지만 남의 건물에 비싼 월세 내고 장사하는데 핫도그 팔아가 되겠 하루에 뭐 1000개 팔아가 되겠냐고 이게. 더 팔아야겠지 이게. 확실히 요즘 보면 사람들이 좀 몸을 많이 사린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 이게. 그만큼 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도 뭐 잘 되고는 있겠지만 잘 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점점 안 되고 있죠 점점. 예.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고 뭐 카페나 편의점 같은 데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고 자꾸 늘어나는 자영업. 근데 참 이 말이 웃기긴 난 양질의 일자리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양질의 일자리는 예나 지금이나 많이 없지 않았나? 양질의 일자리는 세계 어딜 가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는 이제 엘리트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먹었던 거 아닌가? 물론 양질의 일자리가 없긴 해. 뭐 대기업 일자리, 생산직 일자리가 많이 없긴 한데 누구한테나 양질의 일자리가 다 가능했던 건 아니잖아.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양질의 일자리 따지기 전에 본인이 양질이었던지 한번 생각해요. 양질. 내가 대한민국에서 양질의 인재였는지, 양질의 일꾼이었는지, 양질의 엘리트였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대졸자가 많아서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대졸자 되었다고 해서 양질의 일꾼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대졸 백수가 왜 많겠어요? 대학교 졸업했다고 무조건 양질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대학교 졸업해도 좀 메타인지 못하고 지적 능력 떨어진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 능력 떨어지고 대화 능력 떨어지고. 무조건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양질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양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양질이 아닌 일자리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중소기업 다니 깜냥이 그럼 중소기업 다녀야 돼. 자꾸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고 징징댈 게 아니라. 맞잖아요. 누가 징징대면 뭐 쌀을 줍니까? 뭐 돈을 주나요? 안 주잖아. 그럼 뭐라 돼야지. 나는 양질의 일자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양질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내가 양질이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 절대 다수 양질이 아니에요. 양질의 일꾼이 아니야. 그러면 양질의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양질이 아닌 일을 해야 돼요. 그 억울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뭘 하겠지 나한테. 그래서 뭐 요즘 양질의 일자가 없기 때문에 자영업한다. 이건 핑계입니다. 핑계.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핑계로 자영업했다고 더 말아먹자. 더 말아먹고 더 힘들으시잖아. 정말 일자리가 없는지 찾아보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 폭망은 저출산 물가 때문도 있지만 근본적 문제는 가계대출 때문입니다. 아파트 구매한다고 본인 능력치 이상으로 30년 노예계약 대출을 받으니 원금이자 갚는데 돈이 다 나가는데 밖에 나가서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급여에 연료한다, 카푸어다 뭐다 대출받고 카드로 질르느니 내수시장이 이 모양이죠. 신용카드 연체율, 대출 연체율, 부동산 경매량 등을 보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버블이란 폭탄이 터질 듯한 폭풍전야 같은 대한민국 경제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대출을 많이 받았죠. 특히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 이제 순자산 보면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쪽에 있습니다. 현금 얼마 없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 보면 집이 전부예요.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 집값을 못 믿는 게 어떤 분 그런 거. 내 전 재산이 집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보면 이 아파트가 내 겁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내 지분보다 은행 지분이 더 많으니까. 아직 은행에 갚아야 될 빚이 산더미고 이거 갚다 보면 나 노인네 돼버려. 노인네. 이 아파트 완전 구축돼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담대 보통 30년 잡는데 아직 이제 2, 3년밖에 안 갚았어요. 그러면 27년 남았잖아. 27년 동안 지금 다닐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지금 아파트를 판다고 하더라도 살 수 있는 사람도 얼마 있을까? 지금 아파트 갚는 게 힘든데 앞으로 더 갚는데 문제가 없을까? 사실 사람들이 좀 욕심이 컸어. 물론 그만큼 집값이 말도 안 비싸긴 했지만 너무 욕심이 컸어요. 뭔가 이제 상투 잡겠다고 말도 안 돼 대출 받아가 집 사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지. 애초에 그 대출을 갚을 생각을 안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탈이 나는 거죠. 물론 아파트가 좋은 공간이긴 한데 내가 그 아파트 대출받아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거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뒤도 안 받아보고 막 질렀잖아. 이게 그 막 지른 여파가 지금까지 오는 거죠 이제. 근데 지금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앞으로 더 심해지겠지 이게. 왜냐면 지금 아파트 남아 돌잖아 이게. 아파트 남아 돌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앞으로는 뭐 큰 가방 잡으려고 대출 무리하게 해가지고 집 사면 안 돼. 근데 그렇게도 안 될 거야. 은행에서 이제 좀 대출 같은 규제해가지고 주담대 많이 안 해줄 겁니다. 많이 안 해줄 거예요. 은행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연로한다, 카푸한다, 뭐니 대출 받고 카드로 질러내니 내수시장 이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보면 중매상이 너무 안 좋아 이게. 지금 연로한 사람들이 입이 싹 들어갔잖아. 왜냐? 연로하다 골로 갈 것 같으니까. 지금 골로 간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연로하는 게 뭐예요?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자. 즐기면서 사는 건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즐기면서 사는데 올인했단 말이에요. 저축 같은 거 안 하고.
남들한테 자랑하면서 나 봤지 나 이런 좋은 차 mon다. 어때 나 이번에 해외도 한번 갔다 왔는데 사진 멋지지. 아마 그렇게 자랑했던 분들이 가장 힘들 거예요. 왜냐 뒤에 안 바라보고 있으니까. 점점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대출을 못 갚고 있어요 이게. 예. 못 갚고 있다니까. 아니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점점 못 갚고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 주담대 늘고 카드로 늘고 현금 서비스 부채 늘고 신용대출 늘고 마통비 늘고 다 늘고 있어요. 뭐 어떡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빚이 진 사람들의 삶의 질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 기관에서 빚 안 갚는 사람들한테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받으려고 할 거 아니야. 계속 압박 들어오겠죠. 압박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사람들은 계속 이제 좀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겠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야. 능력이 안 되면 대출받을 생각하면 안 되죠. 능력이 안 되니까 열심히 살고 내가 뭔가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뭐 돈을 모으고 해야 되는데 비빌 언덕 없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대출을 받고 자신들이 받게 될 어떤 뒷감당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죠. 죄송하지만 앞으로 이제 대출이 못 갚는 사람은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압박을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점점 이제 정상적인 범죄에서 살아나가기 힘들겠죠. 근데 이거를 누구 원망할 수 없어. 자업자득이야.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도 없이 살아라고 했습니까? 내가 능력도 없고 뭔가 백도 없고 그랬으면 대출 같은 건 점점 생각하지 말았어야죠. 능력이 안 되면 욜로 같은 거 하지 말았어야지. 카포 같은 거 하지 말았어야죠. 이거 누구 원망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앞으로 뭔가 이제 큰 욕심 부려가지고 대출 크게 받고 뭐 투자해보겠다, 뭐 영끌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추호도 하지 마시기 바랄게요. 그냥 순리대로 사세요. 순리대로.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